안녕하십니까. 어, 평생 직업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직업, 평생 직업 경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주는 사이트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오면 여기에 직업 진로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서 직업을 이런 식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업무 군인 해서 총 9개, 10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무 종사자를 보면 사무 종사자에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 안내, 통계, 기타 사무직입니다. 그러면 금융 사무직을 들어가 보면 또 금융 사무 종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 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업 분류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해가지고 좀 더 아마 이 안에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사무종사자에도 출납창구사무원과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은행사무원, 그 다음에 증권사무원, 수금원 및 신용추심원, 기타 금융사무원 이런 식으로 이 직업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5자리 이렇게 5자리로 직업 분류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는 게 앞에서도 배웠듯이 그 구인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2018년에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임원부사장, 경영행정사무직, 금융보험직,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정보통신 연구직, 건설 채굴 연구개발직, 제조 연구개발직, 교육직, 법률직, 사회복지 종교직, 경찰 소방교도직, 군인, 보건의료직, 예술 디자인 방송직,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직, 미용 예식 서비스직, 여행 숙박 오락 숙박 서비스직, 음식 서비스직, 경호 경비직, 돌봄 서비스, 간병 육아,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영업 판매직, 운전 운송직, 건설 채굴직,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 금속 재료 설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환경, 섬유, 의복, 식품가구, 인쇄, 목재, 제조, 단순, 농림업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 사무원이 보면 금융보험 사무원에서도 어, 이제 보험 관계,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을 볼게요. 그러면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0323이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이고 그 중에서도 0323 가운데 이렇게 0323, 23까지 이렇게 나온 2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한국 직업 사전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상세화가 되어 있고 구인 구직에 맞게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관해서 알아볼 때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가 하면 여기 직업명을 아예 검색하거나 여기서 직업명을 검색하거나 안 그러면 한국 고용직업비나 안 그러면 한국 뭐라고 했죠? 한국 표준직업비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면 정확하다고 생각.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 커리어와 관련해서 할 때 이런 내용을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전체 직업 가운데 약
200여 개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융보험으로 들어가보면 그 중에서도 이 예를 들어 보험 관련 영업원이 이런 직업이 되는 길,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적성과 흥미를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경력 개발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되는 길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현재 종사자가 현재 여성이 많고 그다음에 50대가 많고 그다음에 고졸 이하가 많고 이게 보수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지역별 고용조사가 나오는데 일자리 전망을 보면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생명보험 설계자가 12만 명, 전속 설계자는 10만, 손해보험 설계자 수는 17만, 전속 설계자는 8만 이렇게 해서 보험 설계사가 나오고 또 보험과 관련된 뭐 다른 직업 여러 직업이 있겠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인, 중개인, 보험 사무원, 출납 창구 사무원, 금융 관련 사무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016년에 20만 8천 이렇게 되고 있다. 종사자 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또 하는 일, 뭐 근무 환경이 어떻다라든지 되는 길, 이 보험 관련 영업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되는 길, 그다음에 현재 종사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업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이 평생 직업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워크넷에 가면 한국 직업 전망이라고 해서 200개의 직업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직업 사전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살펴봤듯이 고용 직업 분류에 의한 것과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한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다고 봅니다. 아울러 직업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 직업에 관한 동영상, 예를 들어 보험을 찾아볼까요? 금융보험직에서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에서 금융사무원이란 직업이 이런 식으로 직업에 관한 동영상을 통해 산다든지 또 직업에 관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요. 그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보험을 해주고요. 보험을 해주면 보험과 관련된 이런 직업이 보험에 관련된 직업이 없네요. 그래서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금융, 예를 들어 금융을까요? 또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직업에 관한 동영상도 나오고 굉장히 여기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단 고용직업 분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용직업분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용직업분류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한 직업 같은 게 이렇게 고용직업분류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용직업분류에 대해서 2018년도에 개정되어서 고용직업분류를 어떻게 보면 개정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마 한 5년, 10년만 이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업분류, 한국 고용직업분류, 이런 식으로 2018년도도 중부 대분류는 10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인 같은 게 아까는 군인이 있었지만 대분류 10가지, 중분류 35, 소분류 136, 세분류 450 이렇게 해서 직업분류로 이렇게 고용직업분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업분류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고용직업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고용직업분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또 그런 고용직업분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뭐냐? 표준직업분류 2017년도에 직업분류가 지금 7차 기준까지 되네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우리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관리자 전문가 한국 고용직업분류랑은 틀리죠. 고용직업분류랑은 틀리죠. 이렇게 직업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분류해가지고 각 직업별로 이렇게 등록번호가 5자리 있듯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분류 10가지, 중분류 52, 소분류 156, 세분류 450, 세세분류 1231. 그래서 세세분류가 마지막 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업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의 직업이 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11번, 1번이면 공공기관 및 관리자가 11번, 그 다음에 111번이 의뢰, 그 다음에 1110이 1110이 국회의원, 그 다음에 1102가 지방의원, 이런 식으로 112가 기업의 의원, 112가 행정정책 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해서 세 분류까지 약 1100개 정도 되면 요것을 기초해가지고 직업 정리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 경력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해왔고 또 어떤 직업에 내가 앞으로 뭐랄까 그런 일을 해왔다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이라든지 혹은 또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표준직업분류 보면 고용직업분류를 봤고요. 그 다음 표준직업분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업분류 이제 엑셀 표도 이렇게 제시가 되었거든요. 엑셀 표도 이렇게 고용직업분류에 대해서 이거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용 직업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저세분류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에 관해서 뭐 없다 정보가 없다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살아온 그 직업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랍니다. 정리해 보시면 내가 어떠한 직업에 내가 어떻게 동사해 왔다든지 또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싶다. 앞으로 뭘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직업이 분류된 가운데 이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직을 하시거나 또 전직을 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뭔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그,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엑셀 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엑셀 표로 제시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직종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직업 사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고용정보에서 이제 직업 사전을 이렇게 직종별 직업 사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가 아니고 이제 아마 반 정도 한 거고 나머지 반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직업 사전을 이렇게 발간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업 사회가 바뀌고 기업 내에서도 직무가 바뀌고 또 부과된 직무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요구되는 훈련이나 자격 정보, 고용 직업 비율가 개선되고 취업 알선 직업 비율가 되고 또 한국 직업 전망 직업 그다음에 신직업, 새로운 직업 해가지고 각각의 집단별로 이렇게 직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업 사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간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사전이 직업 사전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이 어느 정도다. 또 자격증은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 보면 사물 지향적이나 사람 지향적이나 자료 지향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각각 직업별로 육체를 요구하느냐 혹은 또 이런 직업이 이런 식으로 직업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 경찰, 소방도로 관련 직업, 다음에 법률 전문가가 검사가 직무에 하는 일, 그다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일, 그다음에 부가정보, 부가적인 정보, 판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간단하게 이루어진 직업 사전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직업 사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업 전망.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가 워크에서 봤듯이
200개 직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직업 전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26년도까지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전문가 및 관련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 종사자는 조금 될 것이다. 그러나 판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기능 종사자도 감소하고 또 관리자도 감소하고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까지 증가되는 직업이 뭔가 항공기 관련 직업, 그다음에 한의사도 웰빙, 컴퓨터 보안 전문가 좀 반드시 되겠죠. 그다음에 고령화되면서 의사, 치과 의사, 그다음에 애완동물이 많은 수의사, 특허가 많은 변리사, 그다음에 각종 분쟁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성인강의원, 안전,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네트워크, 간호사, 이런 직업이 증가되죠. 그 다음에 다소 증가하는 직업이 이제 경찰관, 그다음에 미용사, 보육교사라든지 소방관, 정부에서도 많은 안경사, 그 다음에 택배라든지 이런 직업은 다소 증가하고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직업은 이런 거고 반대로 직업이 감소되는 직업은 의업 종사자와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되죠. 왜냐하면 사진은 누구나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인쇄도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프린트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이 감소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감소된 직업이 세탁원, 세탁소 같은 경우 가정식품학에서는 많이 작물재배 종사자, 그 다음에 사진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 작가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 온라인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 이런 것은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등등 이런 식으로 캐드 같은 것도 거의 뭐 자동화로 캐드가 들어가시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고용정보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또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한테 변동을 준 게 뭘까요? 이 그림에 보면 고령화, 그 다음에 자동화가 나오죠. 스마트라든지 인터넷,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 고령화가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을 강조시하는 거죠. 저출산, 그 다음에 로봇 시대, 인터넷, 빅데이터, 그 4차 산업의 특징인 빅데이터와 IoT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또 이런 3D 4차 산업에 나오는 4차 산업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직업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저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워라밸이라든지 정부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을 주 몇 시간 이상 못할 고령화라든지 인터넷 52시간 빅데이터 그 다음에 4차 산업 스마트 로봇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그림으로 만든 7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인도에 가장 많은 게 기술, 테크놀로지와 고령화, 자동화, 경쟁, 환경, 개인, 스마트, 인터넷, 3D, 4차 산업, 저출산, 서비스 시스템, 최저임금, 52시간, 빅데이터, 지방, 프로그램, 로봇, 수요도, AI, 도시, 안전, 고도화, 고부가가치 규제, 다양화, 아웃소싱, 여가, 온라인, 전문화, 중국, 첨단, 글로벌 융복합, 저금리, 전산화, 컴퓨터, 해외 이전, 중국 모바일, 베이비붐, 은퇴, 4IoT,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인구구조,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뭔가는 수요가 바뀐다는 거죠. 일자리,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고용정보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업, 이거보다도 다른 거는 경영 컨설턴트가 보면 하는 일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에부터 어떤 환경이라고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성별로, 연령별로, 학력별로, 임금별로 나오고 이 직업을 가져야하면 무슨 학과를 나와서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적성과 흥미를 가져서 어떻게 입직하는 방법 그리고 입직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자리가 증가되고 관련된 자격증의 합격자 수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이런 직업의 증가 요인, 전망 요인이 있고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 요인이 있고 또 관련 직업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직업별로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인 직업에 대해서 이게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이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산업입니다. 그 4차 산업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본격적으로 이 4차 산업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이 정보통신 기술, 즉 ICT와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네, 어,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ICB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IoT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클라우드와 IC,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4차 산업 시대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계와 인간이 더 비슷해집니다. 자, 이것도 아마 로봇인 것 같은데 사람 같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은 쉽게,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더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반복되는 업무는 기계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합니다. 그 정형화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계와 로봇으로 이렇게 대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이 얼마나 정형화된 업무를 가지고 육체적인 업무 이런 것은 이제 단순 조립 기계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가 대출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더 빠릅니다. 지금 앞으로 직업 세계가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 1901년도에 보면 말이 달리던 길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엄청나게 과거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구조에서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거죠. IoT 보안 전문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가라든지 또 드론 조종사, 드론 관제사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자, 그래서 기존 직업도 바뀌고요. 기존 직업 역할도 변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직무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로봇과 협력 디지털 지식에 중요해진다. 또 근로자들은 로봇, VR, AR 기기, 스마트 플러그, 3D 프린팅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한 사람이 성공한다. 디지털 아이디어가 더욱 쉽게 사업화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업 쪽에도 신경 써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커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시대에서 평생 학습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살면서 80까지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고를 거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인내력, 코딩이라든지 등등 디지털 인내력이 필요하고 창의력, 융합력,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로봇이 다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든지 창업가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공감 및 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유망한 직업을 살펴보면요. 미래의 유망 직업 해가지고 IoT 전문가, 이게 필요하겠죠. 어떤 사물을 센서를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AR, VR 전문가, 그 다음에 생명과학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그 다음에 드론 전문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능 전문가, 이런 쪽에 직업이 15개 직업이 뜬다고 보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너무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수요가 이렇게 뭔가는 몇몇 사람이 하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요가 생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기존에 많은 일자리가 죽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좀 뭔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좀 생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런 어떤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그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미 2030년까지도 이렇게 한국고용정보에서 직업 전망이 나오거든요. 직업 전망이 2030년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얼마든지 한국고용정보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23년도까지도 나오는데 2026년, 7년, 그 다음 2030년까지 이렇게 직업이 정되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좀 신경 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있겠지만 또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이런 쪽에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일단 통계청에서 나온 한국 직업, 그 다음에 고용정보에서 워크넷에서 한국 고용직업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업사전, 직업전망 등등 이런 쪽을 따라서 그 직업을 사는 일 등등 직업에 관한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트렌드랄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트렌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트렌드에 맞춰서 고령화 환경이 강조될 것이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글로벌이 강조될 것이다. 등등 이런 그 시대기 그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이 관련된 어떤 직업이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단계적인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직업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성공적인 직업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직업 경력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그중에서도 직업입니다. 그러면 그 직업이 현재 어떻고 그 다음에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직업적으로 물론 이제 평생 경력 개발에서 뭐 운동도 중요하고 여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직업 경력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로봇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직업의 특성을 알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것을 하는 것이